보통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하고 넘기지 않니? 근데 있잖아. 진짜 언니가 알려줄까? 나도 너네 때 공부를 안 할 땐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많이 했어. 나도 니네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했고 커보니까 진짜 그게 맞긴 해. 근데 그거는 내가 백날 너네한테 뭐라 해도 너네 몰라. 똑같은 엄마 아빠랑 하는 똑같은 잔소리일 뿐이야. 그냥 두는 거야. 너네도 커서 후회해버려 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해봤자 잔소리잖아. 참 안타깝지. 커야 느낀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자 일단 볼게요. 오늘 숙제 검사는 조금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요. 조금 이따 하고 일단 오늘은 삼각함수 진도 좀 뚝딱뚝딱 나가보겠습니다. 삼각함수라는 게 뭔지부터 저희 저번에 하다가 말았는데요. 어디까지 했었냐면 135쪽 했었습니다. 개념쌤 맞죠? 지금 몇 명이지? 계세요. 9명인데 7, 오케이. 섭시다. 132쪽. 갑시다. 135쪽은 보시면 4분면의 각도를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자, 여기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삼각함수의 개념에서 접근할 때 이 각도는 몇 도야? 이 각도는 몇 도일까? 뭐라고 할까? 직각이야, 직각. 이거 뭐라고 부를까? 라고 하면 90도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얘는 시초선, 얘가 동경. 맞지? 동경이 90도인지 360도 플러스 90도인지 720도 플러스 90도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360도 플러스 90도인지 마이너스 720도 플러스 90도인지 동경만 가지고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괜찮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각들을, 이런 각들을, 이렇게 되면 이 각들을 뭐라고 표현하겠다? 360도 곱하기 n, n은 정수 플러스 알파도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일반각이라고 부르겠다.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래서 지금 이제 4삼면의 각도를 보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세타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고민이 들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이 각도가 현재 이렇게 내가 해놨어. 이 각도는 몇 도일까? 너네 아니? 모르니? 모르지? 그러면 우리가 숫자 개념에서는 뭘 모를 때 뭐라고 했어? x라고 했잖아. 미지수. 미지수 넣고 시작했죠? 얘도 각도인데 몇 도인지 모를 때 우리가 그냥 세타라고 표현을 하겠다 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괜찮죠? 요 세타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에서 3, 4분면 각도이기 때문에 세타라는 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3, 4분면의 각이야. 3, 4분면의 각이면 뭔지 몰라도 여기 어딘가에 놀고 있는 각도겠죠? 맞죠? 근데 잘 생각해봐. 얘는 음의 방향으로 돈 거야? 양의 방향으로 돈 거야? 아니면 양의 방향으로 한 두 바퀴 돈 다음에 온 거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러니까 이런 세타를 표현할 때는 항상 어떻게 표현해야겠다? 일반각의 형태로 표현을 해야겠다. 그래서 얘는 3, 4분면의 각도라고 해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가? 일단 당연히 180도보다는 커야 되고 270도보다는 작아야 되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돌고 돌아서 180도, 270도인지 뭐 한 바퀴 돌고인지 두 바퀴 돈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써줘야 된다? 360 n을 써줘야 된다. 360도 곱하기 생략했습니다. 그냥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10도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내가 얘들아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나 3분의 x의 범위 알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도 3, 여기도 3, 여기도 3 하면 되는 거였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래요? 지금 대표 문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3으로 나눈 결과물을 알고 싶다라는 거니까 우리도 뭘 하자? 3으로 나눈 결과물, 3으로 나눈 결과물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돼? 360도 곱하기 n이니까 120도 n 플러스 60도. 얘들아 여기 내가 도 쓰는 이유가 있거든? 도 안 쓰면 다른 각도가 돼버려. 나중에 그냥 120n이랑 쓰면 틀린다. 서술형 문제나 이런 데 진짜 실전 주관식 문제 풀 때 알았지? 도 좀 이따 뒤에 나와. 왜 이런지. 일단 그래서 얘가 이렇게 3분의 세타 그 다음에 120도 n 플러스 90도 이렇게 정리가 되죠. 봐봐요. n이 1이라면 또는 2라면 또는 3이라면 까지는 동경의 위치가 다를 수 있죠. 맞나요? 무슨 말이냐면 n이 1이라면 n은 어떻게 돼? 어떻게 되니? 180 이상 뭐 이하? 270도 이하 이렇게 되죠. 10도. 미안해 210도 210도 이하 이렇게 되죠. 근데 n이 2라면 어떻게 돼요? 300도 이상 뭐 이하? 330도 이하 이렇게 되죠. n이 3이라면요? n이 3이라면 어떻게 되죠? 420도라고 표현하나요 우리? 60도라고 표현해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정확하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정확하게는 얘들아 n이 0일 때 먼저 했어야 돼. 이해돼요? 정확하게 가려면 n이 0일 때 뭐야? 60도 90도. 근데 봐봐 n이 0일 때랑 4일 때는 같아 안 같아? 미안해 왜 같아? 3일 때지. 소리. 같죠? 동경의 위치가 같죠? 그러니까 0일 때나 3일 때나 6일 때나 9일 때나 12일 때나 15일 때나 동경의 위치는 같을 거라고. 만약에 3이라고 해봐. 그럼 420도가 될 거란 말이지. 그리고 얘가 450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 결과물들은 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일반각의 형태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60도보다 크고요. 뭐가 세타가 3분의 세타가 이거보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인데 이거랑 이거랑 뭐 별반 다를 게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몇 사분면각이니? 몇 사분면각? 180도 이상? 이 초과 210도 이하 미만 3, 4분면. 너는? 4사분면. 너는? 1사분면. 그래서 얘는 3분의 세타라는 건 어디에 있다? 1, 3, 4에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봐. 세타가 2, 4분면에 있대. 근데 이 세타는 어디에 있는 각도니 물어보면 그냥 뭐 하면 돼? 세타가 어디 있어? 현재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야 돼? 2, 4분면에 있으려면 9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야 돼? 180보다는 작아야 되죠. 뭐가? 이렇게 쓰는가 그래서? 360 써야죠. 360 곱하기 n 플러스 360 n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근데 뭐 할 거야 이제? 2 곱할 거야. 양면에 2 곱할 거야. 2 곱하면 양면에 2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72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이렇게 2세타. 얘도 720도 곱하기 n. 얘들아 이거 곱하기니까 여기 하나만 곱해줘도 상관없는 거야. 혹시나 해서 플러스 뭐야? 360도. 아니? n이 뭐일 때부터 시작해볼까? 0일 때부터 시작해보자. n이 0이래. 어쨌든 두 바퀴니까
그쵸? 상관없어. 난 몇 선면인지만 찾으면 돼. 0이 래 180 초과 360도 미만이니까 어때야 돼? 3 하고 4, 4분면 지난다. 이게 되실까요? 여기 워크북에 있을 겁니다. 워크북 한번 해볼게요. 워크북 그냥 계속 이동하면서 볼게요.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20번 잠깐 볼까요? 120번 한번 보겠습니다. 3세타가 이렇게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이용해서 볼게요. 3세타가 뭐래요? 3, 4분면 각도래요. 그럼 그때 뭐가 알고 싶대요? 나 세타가 알고 싶대요. 그러면 3세타가 어떻게 돼야 돼? 3, 4분면이니까 뭐라고 표현하자? 360n 플러스 얼마? 180도. 맞아요? 그리고 이거 n은 360n 플러스 얼마? 270도. 이해되시죠? 맞죠? 그래야 3, 4분면에 있는 그 4분면 각도는 괜찮으시죠? 설명 안 할게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근데 나 뭐가 알고 싶다? 세타가 알고 싶다. 너 뭐 하겠다? 3으로 나누겠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20n 플러스 얘 3으로 나누면 60인가요? 네, 이렇게 세타 얘도 120n 플러스 90도 이렇게 정리가 되버리겠네요. 그럼 n이 0일 때는 60, 90 사이에 있으니까 1, 4분면 맞아요? n이 1일 때는 180초가 210 미만이니까 그때는 몇 사분면? 3, 4분면. n이 2일 때는요 240 플러스 60, 300, 330이니까 어때? 4, 4분면. 그래서 얘는 답이 뭐여야 돼요? 1, 3, 4, 4분면 나와야겠지?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다시 그래서 요거 할게요. 54-1 하는 걸로 할게요. 54-1 체크. 어우 더운데? 갑자기 많아지니까 54-1 유제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페이지 136쪽을 잘 보셔야 돼요. 136쪽하고 137쪽 잘 보셔야 되는데요. 동경의 위치 관계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동경의 위치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야. 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거야. 좌표 평면이 있고 동경들에 따라서 생기는 각도들은 계속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누가 봐도 다른 거는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런 주황색 동경 그렸어. 오케이? 근데 내가 여기다가 파란색 동경 그릴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근데 이 주황색 동경은 사실 시초선을 기준으로 요만큼밖에 안 돈 놈인데 맞아요? 파란색 동경은 사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돈 동경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동경만 봤을 때는 또 그냥 60도 같아 보여도 사실은 동경을 일반 가구 생각했을 때 얘는 60도고 얘는 420도라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보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라고 되어 있냐? 첫 번째 케이스 잘 봐. 첫 번째 케이스는 이 주황색 동경을 뭐라고 하냐면 알파라고 하고 파란색 동경을 베타라고 하겠대. 물론 지금 얘는 반대일 거야. 알파가 더 클 거야. 알파가 더 클 거야. 근데 뭐가 됐든 상관없어. 그냥 차로 갈 거야. 차로 갈 건데 그러면 봐봐. 너네 잘 생각해봐. 베타에서 알파 빼면 뭐겠니? 베타에서 알파 빼면 뭐겠어? 360도. 정확하게 360도? 라는 거 알 수 있어? 360도 곱하기 n 형태로 나올 거다. 왜냐면 얘가 사실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알 수 없다고. 얘가 몇 바퀴 돌았을지. 얘가 6바퀴 돌았고 얘는 12바퀴 돌았을 수도 있잖아.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어떻게 나온다? 360도 곱하기 n의 형태로 나온다. 동경이 같을 때는. 위치관계 잘 보셔야 돼. 이거 가지고 함수 형태로 가서 문제 풀어야 돼 지금. 다 이렇게 눈이 살짝 동태 눈이 돼 있지? 히터 틀어놔서 그래?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게 그대로 직선이 이어지는 거야. 동경이 한직선이 되는 거야. 어떤 상황이냐? 그냥 이렇게 된 건데
동경이 어떤 상황인 거냐면 얘가 요렇게 있는 동경 하나하고 얘가 요렇게 돼 있는 동경 하나인 거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 개 빼면 얼마겠어요? 180도겠죠? 180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 뺐는데 큰 거에서 작은 거, 큰 동경에서 작은 동경 뺐는데 큰 각도에서 작은 각도 뺐는데 180도가 나온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원점 대칭이야. 이해되네? 뭐가 됐든 동경이 얘네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그렇지만 어쨌든 큰 각도에서 작은 각도 뺐을 때 180도가 나온다는 건 서로 원점 대칭의 상황이고, 같아라는 건 그러니까 뺐는데 360도 나온다는 건 차이가 한 바퀴네? 차이가 한 바퀴네? 라고. 차이가 반 바퀴네? 라고. 이해되나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메인은 그 뒤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뒤에 있는 애들. 이 세 번째 애들. 그래서 봐봐. 그 1번, 아니 미안해. 그 130도 그대로 봐. 130도 그대로 봐. 그래서 보면 밑에 1번. 두 동경이 일치한다. 두 동경이 일치한다. 요 케이스. 일치할 때는 빼면 항상 어떻게 나와? 360도 곱하기 n의 형태로밖에 안 나와. 맞지? 얘는 어때? 두 동경이 어떻다? 일직선에 있다. 일직선 위에 있다. 일직선 위에 있다.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으면 뭐일 수밖에 없어? 빼면 180도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되니? 얘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는 180도로 끝나는 얘는 180도 곱하기 n의 형, 18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 요렇게 형태로 될 수밖에 없다. 괜찮을까요? 어차피 얘도 180도뿐만 아니라 180도 플러스 360도일 수도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항상 일반각 형태 n은 360도 곱하기 n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요, 어떤 상황인 거냐면 어떻게 나냐면요, 얘네가 y축 대칭 시켜놨어요. y축 대칭 시킬 거고 x축 대칭 시킬 거거든요.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동경이 지금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요만큼 양의 방향으로 요만큼의 세타라고 가정을 해볼게. 근데 봐봐, 얘를 내가 y축 대칭 시키잖아. 그럼 사실 어떻게 돼야 될 거냐면 얘가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 될 거거든. 대칭 이렇게. 맞아요? 근데 봐봐. 내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양의 방향이라고 했잖아. 맞아? 그러면 시계 방향 도는 건 무슨 방향? 음의 방향이야. 그러면 시초선은 내가 잡기 나름인데 내가 여기다 시초선을 잡아볼게. 여기다 시초를 잡아서 이 동경까지 음의 방향으로 각도를 돌리면 그 각도는 몇 도여야 될까? 마이너스 세타겠죠. 맞아요? 어려워? 이해되시나요? 봐봐. 얘를 그대로 이렇게 일직선 위에 올려볼게. 요거 일직선이라 생각해볼게. 그러면 내가 요만큼 간격 세타일 때 요만큼 간격이 얼마일까? 얘는 이렇게 대칭된 거야. 양의 방향으로 세타만큼 간 거지. 음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간 거야? 마이너스 세타만큼 간 거야. 맞아? 이 각도는 막곡지각에 의해서 이 각도랑 똑같아. 얘랑 똑같지. 근데 내가 시초선을 얘로 잡았어. 얘로 잡은 게 아니라 얘로 잡았어.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 이게 각도 몇 도야? 똑같이 막곡지각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세타. 이해되나요? 이해될까요? 봐봐라. 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알파에서 베타 빼면 몇 도 나오는데 세 번째 x축 대칭이면 360도 플러스 n이 나온다고 돼 있지. 사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이런 경우 잘 생각해봐. 만약에 y축 여기 요거 얘 먼저 봐볼까? 세 번째 3번 케이스. 쟤네들 더하면 어때야 돼? 얘네들 더하면 어때야 돼? 얘들아, 얘네들 더하면 어때야 돼? 0도가 아니라 360도 곱하기 n의 형태일 것이다. 항상 우리가 이 보는 세타나 이 마이너스 세타는 내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 36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세타,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얘네들 더해봤자 360도 플러스 360도가 곱하기 n의 형태는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해될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 그대로
360 n 곱하기 n 여기 플러스 세타랑 360 n 플 마이너스 세타랑 둘이 더해봐. 둘이 더해봐. 어떻게 돼? 뭐하면 360 곱하기 n 플러스 n 그 느낌 아니야? 그럼 뭐야 그냥 n. 왜? n은 뭔데? 정수니까. 그냥 정수.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 그냥 그런 형태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동일선상에 있는 거나 x축 대칭에 있는 거나 어떤 상황이다? 위치관계가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네 번째 보면 y축 대칭은 어떻게 돼야 돼? y축 대칭은 두 개 더해봐. 얘랑 게 더할 거야. 얘랑 게 더하면 어때? 얘들 봐봐. 지금 이게 너무 어려우면 이 마이너스 세타 개념이 지금 너무 어렵고 번잡한 거면 이거 안 할게. 계속 집중을 아예 안 하나. 집중 좀 해봐. 근데 나만 마음 못해. 요만큼 볼게. 요만큼은 얼마일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만큼이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세타였잖아. 요만큼으로 생각을 해볼게. 요만큼은 그럼 몇 도야? 요만큼이 얼마야? 180도지. 180도에서 얼마만큼 뺐어? 마이너스 세타만큼 뺐지. 맞아? 180도에서 마이너스 세타만큼 뺀 그거예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음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야. 지금 봐봐. 마이너스 세타를 빼야 돼? 세타를 빼야 돼. 그래서 세타를 빼야 돼. 왜 그러냐면 방향이 얘는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뺄 필요는 없어.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하고 싶으면 그대로 더하면 돼. 괜찮을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똑같이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을 요 세타를 빼야겠지. 이렇게 할 거면 180도에서 요만큼 빼야 돼. 어떤 느낌인지 이해될까? 얘가 180 마이너스 세타.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180도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앞에 플러스 돼 있는 건 어떤 형태로 돼 있다? 당연히 360에 요거 플러스 돼 있다. 플러스 180도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y는 x의 대칭은 둘이 더하면 무조건 90도 나와요. 둘이 더하면 무조건 90도 나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좌표평이 이렇게 있는데 y는 x 이렇게 지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동경이 이런 느낌으로 요렇게 세타만큼이 있다면 똑같이 y는 x 대칭으로 되면 얘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세타냐면 요만큼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이해되실까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쨌든 이 각도를 표현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뿐이야. 그럼 우리가 10초선을 기준으로 요 세타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게. 얘는 얼마여야 돼? 90 마이너스 세타일 수밖에 없죠. 맞나요? 요만큼이 세타인 거니까. 그래서 90 마이너스 세타를 진행해 주시면 너랑 더하면 뭐밖에 안 나온다? 90도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봐봐라. 두 동경들이 있는데 두 동경을 더했을 때 두 동경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 동경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 알파랑 베타를 더했는데 360도가 나온다? 그럼 어떤 상황일 거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동경이 같거나 또 어떤 경우니? y축 대칭인 경우. 이해되니? 미안해, 소리. x축 대칭. x축 대칭인 경우. 책에 나와 있는 걸로 따지면 1번하고 3번이죠. 136쪽에 나와 있는 걸로 따지면 1번하고 3번이 저런 형태일 것이다.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했는데 180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180도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머지 두 개. 뭐야? 얘들아 집중 좀 해. 맨날 나만 마음 급해. 이래놓고 숙제할 때 맨날 어려워. 수업 안 듣고 맨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다 읽어줬고 책에 다 나와있는데 이거 대답 못하면 너무 서운한데. y는 x의 대칭. 아이 미안해, 소리 이거 아니잖아. 뭐 해야 돼? 180도. 처음에 뭐 했어 우리? 일직선에 있을 때, 동경이 일직선에 있을 때
또 어떨 때? 얘들아 여기 4번 뭐라고 나와있니? Y축 대칭일 때 책에 나와있는 것도 안 읽기 싫어 지금? 둘이 더했을 때 90도일 때 얘는 어때? 이게 Y는 X의 대칭일 때 네, 이런 상황들이 나온다.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난 이제 몰라요. 니네 듣든 말든 그냥 할 겁니다. 진도 나가야 됩니다. 맨날 진도 후달려줄 게 있는데 니들 대답하라고 들었니 이해했니 따지는 거 나 이제 너무 지친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두 동경의 위치관계를 봅니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138조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고 합니다. 자,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건 요 상황이란 얘기죠. 일직선 위에 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7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180도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즉 6세타가 얼마다? 180도이고 세타가 얼마다? 30도이다. 이런 느낌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봐봐요. 지금 주어진 동경을 보니까 어머 세타가 90도보다 크고 150도보다 작다고 돼 있는데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러면 뭐가 문제냐면요. 7세타가 큰 게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7세타가 우리가 생각하는 7x라고만 생각해보면 7x가 크니 마이너스 x, 뭐 x가 크니 했을 때 x가 큰 경우도 당연히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배소의 관계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당연히 세타랑 7세타를 비교하면 7세타가 크겠지? 하면 틀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30도 해봤는데 주어진 각도 범위 안 맞는걸? 그럼 우리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게 잘못됐구나.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30도일 수가 없구나. 왜지? 항상 여기서도 설명했지. 앞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 180도, 360도, 90도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다? 360도 곱하기 n이 붙어 있는 상태인 거다. 아니? 360도 곱하기 n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면 얘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될까라는 거지. 봐봐. 이렇게 가는 거야. 애초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7세타에서 빼는 거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 얘를 계산한 결과물이 180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180도 맞죠? 180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 두 놈이 그러니까 줄 한 개 어떻게 돼야 돼? 6세타가 지금 어떻게 나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둘이 뭐라고 돼 있어? 일직선이 있다고 하니까. 일직선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봐봐라. 이제 뭐하지? 세타라는 걸 구한다라는 거.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거를 그냥 6으로만 나눴었는데 이걸 그냥 6으로만 나눴었는데 얘가 없는 상태 6으로만 나눴었는데 사실 이렇게 된 상태로 6을 나누면 새로운 수식이 생기죠. 세타라는 게 어떻게 정의돼요? 60n 플러스 30도로 바뀌게 되면서 아예 다른 식이 나오게 되죠. 맨 처음에 했던 상태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엄청 많이 틀릴 것이다. 항상 세타라는 건 일반각의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된다. 지금 좀 머릿속에 심어두시고 n이 0일 땐 30도, n이 1일 땐 90도, n이 2일 땐 150도 등등등등 있을 텐데 내가 원하는 세타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다? 90도부터 150도까지니까 30도이거나 90도이거나 150도거나 등등등 있을 건데 60도에서 증가하는 것도 210도거나 등등등 있을 건데 내가 원하는 범위에 맞는 지구는 150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도법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호도법. 55-1을 할게요. 55-1 이거 하나 하십시오. 55-1을 하고 호도법이라는 걸 보는데요. 호도법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각도라는 거 1도, 2도, 3도 이렇게 했거든요. 요거에 대한
다른 형태로 표현할 거야. 실제로 니들도 이런 거 있을 때 니네가 이제 수식을 쓰면서 직접 해보잖아? 그럼 요 위에 도 찍는 게 너무 귀찮거든요. 하다 보면. 안 찍으면 틀려요. 안 찍으면 틀리기 때문에 도 찍는 거는 신경 쓰셔야 되는데 도를 이렇게 쓰시다 보면은 정말 귀찮거든요. 수학자들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야, 도 말고 뭔가 다른 센티미터, 킬로미터 이런 것처럼 뭔가 다른 단위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만들어진 게 호도법이에요. 호도법으로 인하여 어디 아프니? 아니지. 그냥 졸린 것 뿐이지. 아픈 건 아니지. 그럼 됐어. 자, 60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60분법이 뭐냐면 지금까지 당신들이 쓰고 있는 1도, 2도, 3도 이런 것들을 60분법으로 인하여 그 각도를 1도, 2도, 3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는 무슨 법으로 표현될 걸까 물어보면 얘는 60분법으로 표현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혹시나 나중에 배우게 되면 나중에 여기다가 내가 360 n 플러스 n 내가 이렇게만 써놨어. 그럼 얘는 뭘로 표현된 걸까? 얘는 호도법으로 표현된 거고 얘는 60분법으로 표현된 거기 때문에 얘네 값이 달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도를 안 쓰시면 틀린다라는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60분법 뭐라고 되어 있냐? 원의 둘레를 360등분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 360도 있잖아? 그걸 360등분 한 거야. 그러면 그 한 조각이 1도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1도를 또 어떻게 할 거냐면 60조각 내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60분이 된대. 그 60분을 어떻게 한대? 또 쪼개면 60초가 될 거야. 60등분 되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형태로 표현하는 걸 60분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는 애초에 초나 분 단위로까지는 도를 쪼개서 하진 않지만 정말 세밀한 역할을 해야 되는 데서는 분이나 초까지 쪼개서 한다고 합니다. 오케이. 근데 어쨌든 호도법. 그럼 호도법은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호도법은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잖아.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어. 여기 원의 반지름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시는 거지? R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그럼 여기 호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호의 길이가 딱 뭔가 R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야. 요만큼이 딱 R이라고 해볼게.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겠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겠지. 맞니? 실수에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럼 이때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둘 다 R일 때, 그치? 그때 이루는 요 각도, 그때의 요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냐면 이거를 호도법으로 해야 1라디안이라고 부를 거야. 1라디안. RAD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는 뭐 어쨌든 RAD라고 표현이 안 돼 있네요. 라디안이라고만 써놨네요. 이거를 1RAD라고 쓴다. RAD. 근데 어쨌든 이렇게까지는 안 써. 이렇게까지는 안 쓰고 그냥 너네는 이렇게 쓰면 돼. 1라디안이요 이렇게만 표현하면 됩니다. 알겠죠? 1라디안. 요 각도만큼을 1라디안. 오케이? 1라디안.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그 1라디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파이분의 180도로 항상 일정하잖아요. 파이분의 180도로 일정하다라는 건 무슨 의미야? 호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는 항상 어때? 정비례하고 그거 이용해서 파이분의 180도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파이 R에 대하여 이 파이 R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야? 3-2 때 배웠잖아. 이 파이 R이 원의 둘레죠? 이 파이 R에 대한 원의 둘레가 원의 중심 뭐라는 거야? 원주각의 크기가 얼마야? 원주각 180도죠? 이 파이 R에 대한 원의 중심각의 크기는 몇 도여야 돼요? 360도죠? 그렇죠? 이 파이 R에 대해서 360도가 항상 정비례하기 때문에 파이분의 180도가 정비례할 수밖에 없겠죠?
2파이 r분의 360도 그게 파이분의 180도 이게 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각을 우리는 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호도법으로 표현을 할 거라는 거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도를 안 써도 돼. 도를 안 써도 됩니다. 그 정도?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잘 봐요.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우리가 도로 표현해봐야 될 수도 있잖아. 여기를 얘는 1라디안인데요. 사실은 얘는 이 도는 60분법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호도법으로는 1라디안인데 60분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파이분의 180도만큼 정비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죠. 괜찮나요? 그래서 얘는 파이분의 180도여야 돼요. 파이분의 180도. 얘가 파이분의 180도다.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1라디안은 뭐랑 똑같아야 된다? 파이분의 오늘 왜 이럴까 다? 180도입니다.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입니다. 그럼 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들이 파생되거든요. 일단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잘 봐. 내가 알고 싶은 건 1도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 이거 1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도만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파이 곱해. 1라디안은 이제 1로 표현할 거야. 라디안이라는 건 내가 그냥 60분법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는 라디안 생략되고 그냥 1이라 쓸 거란 말이야. 그럼 파이는 어떻게 해? 파이가 180도가 되는 거고 이 180도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180도로 나눌 거라니까. 그래야 얘가 1도 될 거야. 이해되니? 나눠서 1이 되면 얘는 180도분의 파이가 1도가 되는 거겠죠. 무슨 말 이해되나요? 정확하게는 180 아니지 1도를 남기는 거니까 180도가 아니지 180이지 180도를 180으로 나눈 거야 그냥 라디안 형태로 표현하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거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파이분의 180도 파이는 뭐야? 180도 괜찮니? 양면에 파이 보면 파이는 180도 180도를 180도 나누면 180도는 파이가 1도 이런 얘기를 주어진 친구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나중에는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삼각함수 파트에서는요 60분법으로는 거의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호도법으로만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호도법으로 많이 표현하다 보니까요 요 상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180분의 파이가 1도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자 360도는 몇 라디안일까요? 2파이 라디안이라는 거. 2파이가 360도라는 거. 2파이가 360도. 그럼 파이가 180도. 그럼 2분의 파이는 90도. 이해되니? 6분의 1 파이는 30도. 맞죠? 6분의 1 파이는 30도. 3분의 2 파이는 3분의 1 파이는 60도. 4분의 1 파이는 45도. 요게 앞으로 내가 당신들한테 계속 던질 겁니다. 던질 때마다 그거 계산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삼각함수 문제를 못 풉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표현하는 방법을 나중에는 외우셔야 됩니다. 주구장창 외우셔야 돼요. 이 파이가 360도, 파이가 180도. 그 파이를 6등분하면 그게 30도일 거니까 180도를 6등분한 거니까 180도를 4등분하는 거니까 180도를 2등분한 거니까 이런 느낌을 생각하셔야 되고 제일 많이 나는 건 4분의 3 파이 같은 거 4분의 3 파이 몇 도일까? 135도입니다. 이런 것들 빨빨빨빨 나와야 된다는 거야. 나와야 돼. 안 나오면 못 풀어. 알겠죠? 그래서 요거 외우는 시간까지도 나중에 여기 있네요. 여기 60분법이랑 호도법 책에 나와 있네요. 30도는 6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120도 3분의 2파이, 135도 4분의 3파이, 150도 6분의 5파이, 파이는 180도, 210도 2분의 3파이, 360도 2파이. 이거 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이거는 외울 가치가 사실 없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냐면 얘들아 360도가 2파이고 파이가 180도면 그 파이 180도라는 걸 내가 잘 쪼개보면 6분의 1파이가 30도라는 거, 5분의 1파이가 얼마, 5분의 1, 4분의 1파이가 얼마라는 거? 45도라는 거, 3분의 1파이가 60도라는 거, 2분의 1파이가 90도라는 거 다 아셔야 되는 사실이라는 얘기지, 사실. 이해되니? 그런 느낌으로 외우다시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요,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도 이제 호도법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풀어 나갈 건데요. 호도법을 이용해서 풀어 나갈 거야. 근데 이거 보면 일단 볼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달래.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원래 어떻게 구하는 건지 아니? 이 R. 얘를 보통 L이라고 표현하죠? 여기 L.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니?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과 X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지? 자 봐봐. 이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하지 않을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자 2파이가 뭐죠? 360도죠. 그럼 얘 360도를 뭐로 바꿀 수 있어요? 2파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맞니? 양면에 뭐 할래? 아니 뭐야 양면이 미안해. 이게 둘레인데 이게 둘레인데 얘랑 곱해주면 어떻게 돼? 슝슝 날아가죠? 그럼 R 곱하기 X도가 둘레인 거네요? 근데 이 X도는 여기를 내가 X도라고 표현한 것 뿐이지 왜 X도라고 표현했어 이거는? 뭘로 표현해서 X도야? 60분법으로 표현해서 X도야? 그만 작업! 그러면 여기는 세타로 되어 있는 것은 뭐라고 표현한 거야? 호도법으로 표현했다라고 표현할 거야. 왜? 토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야. 그만 자 진짜 중요한 거 하는데 왜 자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뭘로도 표현할 수 있다. x도뿐만 아니라 그냥 세타로도 표현할 수 있다. x도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세타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 호도법으로 표현하게 될 거면 우리는 앞으로 그리고 호도법으로 표현할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거다. 그래서 뭐 할 거다? 둘레는 R 세타. R 세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야 여기가 3세타거든? 3세타야. 근데 여기 길이가 3이거든. 야 이거 원의 둘레 얼마니? 9세타야 하면 된다. 무슨 말 이해되나요? 이거 호의 길이가 얼마니? 9세타예요. 그치? 무슨 말 이해될까요?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저기 뭐야 체크 문제 잠깐만 볼까? 반지름 길이가 이거 중심과 크기가 60도래.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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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도는 뭐지? 3분의 1파이다. 맞아요? 3분의 1파이 곱하기 반지름 길이가 얼마? 2니까 3분의 2파이가 뭡니까? 주어진 부채꼴의 호의 길이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게. 이해되니? 요런 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과정이고 넓이는 어때? 넓이는? 넓이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또 360도분의 세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쵸? 정확하게는 이 360도라는 것도 뭘로 바뀌어야 돼? 2파이로 바뀔 거야. 이거를 우리가 넓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얘는 어떻게 돼? 총총총총 샹샹샹샹 되면 파이랑 파이 날아가고 어떻게 돼요? 2분의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넓이가 된다는 거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2분의 1 R제곱 세타. 자 근데요 봐봐요. 2분의 1 R제곱 세타로 쓰기엔 너무 귀찮은걸요. 봐봐요. R 세타가 뭐예요? 호의 L이죠. R 세타 R 곱하기 세타
R 곱하기 세타잖아. R 곱하기 세타를 뭘로 바꿀까? L로 바꾸자. 그럼 2분의 1 RL이 넓이구나 라고도 써먹을 수 있겠다. R 세타가 호의 길이니까 R 세타 하나씩 던져오면 R 하나 남고 R 세타가 L로 바뀌죠. 이렇게 쓰이더라. 주어진 공식 세 공식이 바로 왔습니다. 141쪽에 나와 있죠. 요걸 한번 다뤄본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2쪽.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그러면 봐봐. 둘레의 길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레의 길이가 16이라고 되어 있고 넓이가 최대인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 크기를 구해달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문제를 보면 둘레의 길이가 지금 16이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잠깐만 부채꼴의 둘레가 16인 거죠. 그쵸? 호의 길이로 갔는데 부채꼴의 둘레인 거네요. 그럼 부채꼴이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부채꼴은 항상 여기가 얼마의 길이를 갖고 있어요? R이라는 길이를 갖고 있고 여기도 R이라는 길이를 갖고 있는데 얘는 무슨 뭐 어떤 길이를 갖고 있죠? R세타라는 길이를 갖고 있죠. 왜요? R세타가 둘레니까요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럼 봐야 얘랑 얘를 더한 결과물이 얼마래? 16이래. 그러면 2R 플러스 L이 얼마래? 16이래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해달래? 넓이가 최대인 걸 찾아달라잖아. 넓이가 최대인 걸 찾으려면 잘 생각해봐. 이 둘레가 지금 현재 넓이가 최대이려면 이게 무슨 소리니? 아니지.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2분의 1 RL 해줘야 되잖아. 2분의 1 RL 2분의 1 RL 해줘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넓이 어떻게 구하지? 이거 관련된 식을 쓰는 거야. 식을 쓰는 거야. 일단 R이 얼마야 될까? 얘들아 R이 8보다 크면 어때? R이 8이야. 그럼 둘레가 16이 나올 수 있어? 없지. 아니면 R이 0이야. 음수야. 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R이라는 건 어때? 0보다 크고 8보다 작아야 애초에 이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이 R이 16이 되면 안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보자.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R을 때려야 된단 말이야. 2분의 1 R을. 그럼 봐봐. L이라는 거 뭔데? 16 마이너스 2R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럼 놓자. 2분의 1 R 곱하기 16 마이너스 2R에 뭘 알고 싶어? 최대를 알고 싶어. 최대. 그럼 여기 2 뽑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뭐야? 8이랑 8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8R의 최대값 구해달라는 얘기네. 이거는 최대값은 어때?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니까 꼭지점 최대값이 뭐군요. 꼭지점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4일 때겠군요. 4일 때면 32 마이너스 16이니까 최대값은 16이겠군요. 이렇게 빨빨빨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최대 넓이가 16이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선 반지름이 얼마야 되냐 물어보면 반지름이 얼마야 돼? 이게 R이 얼마일 때였어? 4일 때였어. R이 4일 때. 이해되니? R이 4면 또 뭐 구하라고 그러는데? 중심각의 크기 구해야 돼요. 중심각은 얼마여야 돼? R이 4잖아. R이 4잖아. 맞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야 돼? 4면 얘는 얼마야? L은 얼마야? 얘들아 L이 얼마야? 8이죠. 얘가 8이죠. R이 4랑 세타가 얼마나 돼? 2 나오면 되겠군요.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요거는 56-1 할게요. 요거 하나만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삼각비 당신들 비교적 최근에 배우셨죠? 그쵸? 소정이 사인 60도 1분의 3 현섭이 탄젠트 45도 코스
코사인 30도. 어?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탄젠트 90도. 90도인데. 코사인 0도. 사인 45도. 자,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쵸? 어떻게 진행돼요? 사인 아니지 코사인. 나도 오랜만에 쓰냐. 코사인 사인 탄젠트. 어려. 탄젠트. 아 어떨 때? 여기 뭐 해야 되나 근데? 책에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뭐 0도일 때, 30도일 때, 45도일 때, 60도일 때, 90도일 때 암기 다 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1. 1. 너는 2분의 루트 3이 뭐 루트? 뭐야? 3. 얘는 2분의 루트 2. 얘는 2분의 너는 0. 반대로 얘는 0. 얘는 2분의 1. 너는 얘는 얘는 탄젠트 0. 0이야? 얘는 3분의 루트 3. 정확하게 그런데 루트 3분의 1로 외워도 돼. 오케이? 얘는 뭐야? 1. 너는 뭐야? 얘는 뭐야? 알 수 없다. 정확하게는 무한에 수렴한다. 어쨌든 나중에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된다. 일부러 사인 코사인 자리 바꿨는데 잘 암기하시네요. 보통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제시하죠. 그래서 아무 상관 없이 2분의 1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2분의 3이라서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주어져 있는 것들 잘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삼각비 관련된 내용은 제가 또 한 번 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 요거 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당연히 코사인은 뭐 하자? 내가 물어볼게. 봐. 여기 A, B, C야. 자, 사인 여기는 요 각도로 X. X로만 하자. 자, 사인 X 어떻게 돼야 돼? B분의 C. 오, 코사인 X 어떻게 돼야 돼? B분의 A. 탄젠트 X 얼마? A분의 C. 누구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야? 얘 기준으로 얘를 어디다 놓고 이런 식으로 놓고 보통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쵸? 여기다 놓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배우죠? 요거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하나 더 특수비 찍은 거야? 도 몇 대 1대 루트 2. 또 하나 더 요거 있죠 요거 얘가 30도짜리 몇 대 몇이야? 순서대로 얘기해. 몇 대 몇이니? 2대 루트 3대? 오케이. 몇 대 몇이니? 1대 루트 3대 2. 이거랑 헷갈리시면 돼 안 돼? 몇 대 몇? 2대 1대 루트 3. 헷갈리지 마세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헷갈리지 마시고 요 특수비 정도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요 정도 특수비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삼각비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 드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요 삼각함수의 값 요 놈이 골 때리거든요. 우리 이제 요 놈이 골 때립니다. 골 때려요. 잠깐 적어줄까요? 이거 코사인 삼각비 값 안 들어도 할 수 있죠? 조금 걸려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바로바로 안 나와도. 자 봐봐. 세타가 3, 4분면의 각도고 탄젠트 세타가 1일 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달라고 해요. 자, 요런 거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잘 생각해야 돼. 진짜 잘 생각해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좌표 평면이 있어요. 좌표 평면이 있습니다. 근데 주어진 세타가 3, 4분면 각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세타는 누구를 기준으로 돌아요? 10초선을 기준으로 돌죠. 10초선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쫑쫑쫑쫑쫑 가서 요 3, 4분면 어딘가에서 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당되는 친구는 동경을 요렇게 만들고 있을 거라는 거죠. 요런 느낌으로 만들고 있을 거라는, 동경이라는 거 요렇게 느낌으로 만들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잘 생각해봐. 지금 주어진 세타가 탄젠트 세타가 1이래. 탄젠트 세타가 1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45도밖에 없죠. 그 45도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3, 4분면에 했는데 45도라고? 무슨 말이야? 그죠? 탄젠트 1은 탄젠트 세타가 1이라는 건 세타가 45도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근데 45도인데 어떻게 3, 4분면 각도 있지? 호도법이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면? 뭐? 달라져? 4분의 파이는 뭐 3, 4분면에 있는 거야? 똑같은 거잖아. 4분의 파이나 45도나. 부르는 방법이 달라질 뿐이지.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뭐냐면 세타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 세타의 기준이 달라. 세타를 뭘로 잡으면 되냐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세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이 축을 기준으로. 그러면 어쨌든 이 축을 기준으로 한 놈이 뭐일 수밖에 없냐면 누구일 수밖에 없어? 잘 봐. 얘가 사실은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맞아? 잘 봐라. 이거 뭐야? 요거랑 요거랑 무슨 관계? 똑같은 관계지. 얘를 세타라고 생각하면 45분의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죠. 요런 느낌인 거야. 이해되니? 중요하게 잘 봐들어야 돼. 그러니까 뭐 할 거냐면 여기 요만큼도 세타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보면 정확하게는 아니지. 정확하게는 180도 플러스 45도겠지. 그치?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세타로 인하여 뭔가 이렇게 찍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찍혔. 3, 4분면에 있는 친구니까 찍혔어. 근데 요놈의 좌표는 도대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진 몰라도 얘가 얘랑 요만큼 길이랑 요만큼 길이가 어떨 수밖에 없을까? 같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맞아? 왜? 이거 45도일 거니까. 내가 여기서 뭐 한 거야? 90도로 수선 내렸잖아. 수선을 내렸잖아. 그게 90도일 수밖에 없잖아. 45도니까 1대 루트 2의 개념을 배우겠지. 이해되니? 요만큼 길이가 얼마인 거야? 루트 2만큼의 길이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문제를 다시 돌아와서 봐봐. 3, 4분면 각도라고 했는데 탄젠트 세타가 1이라면 우리 무슨 생각을 하면 될까? 45도. 그러니까 좌표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니? 뭐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냥 관심 없어요. X좌표랑 Y좌표랑 동일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게 뭐 돼? A면 마이너스
a는 양수라고 치고 여기 마이너스 1일 거야. 이거 어렵냐고 지금. 안 어렵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 뭐 해야 돼? 길이. 요놈의 길이만 따질게. 길이만. 길이가 얼마야 돼? 2 루트 2a여야 할 거 아니야. 길이가. 맞아요?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지금 얘가 뭐라는 걸? 응? 아, 이렇게 합시다.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 이거 여기로 넘어와 보세요. 이 워크북 좀 넘어와 보세요. 오늘 여기 삼각함수값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 어디를 펴야 되냐면요. 여기 삼각함수의 정의 파트 보이실까요? 139쪽에? 괜찮을까요? 자, 제가 볼 때는 제가 아직 안 돼 있어도 얘가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 요거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 자, 좌표 평면이 요렇게 있습니다. 좌표 평면이 요렇게 있는데요.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단위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했을 때 개똥같이 그려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했을 때 단위원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을 때 이 친구는 반지름 길이가 이 원은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원의 여기가 원점이라고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 어떻게 돼야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 이렇게 나오죠. 아니? 그럼 이 반지름이라는 건 요만큼의 길이라는 건 어떻게 나와요? 정확히 미안 r제곱이잖아. 이렇게. 여기 길이 요 r이라는 건 어떻게 나와야 되죠? r이라는 건 어떻게 나와야 되죠? 실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좌표를 한번 찍어볼 거라고. 그치? 좌표들을 찍어볼 건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136번을 한번 볼게요. 136번. 오케이? 136번이라는 걸 한번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야 일단은 이거랑 너 왜 얘기야? 야 원점과 마이너스, 마이너스 12를 이어달래. 그럼 봐봐. 원점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만큼의 뭔가 점을 찍어달래. 이게 P래, 점 P래. 맞아요?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자. 얘가 마이너스 5고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12래 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해되죠?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원점하고 얘를 이을 거야. 이렇게 이을 거야. 봐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요 길이가 나온다. 요 길이 얼마일까? 12잖아. 그치? 여기 길이가 얼마야? 얼마? 5. 그럼 이제 여기 길이가 얼마야? 13. 맞아요? 이 길이가 뭐로 나와요? 13으로 나와버렸네? 50, 23짜리? 맞아요? 그러면 얘를 구했으니까 이 동경으로 하는 각의 크기를 뭐라고 한대요? 세타라고 한대요. 그 얘의 각의 크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지금 각도를 이렇게 있는 각도는 누가 세타야? 얼마만큼이 세타일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게 세타거든요. 얘가 세타야. 맞아? 그럼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 없어? 그럼 얘 어떻게 풀어? 자, 우리 이렇게 표현할 거야. 봐봐.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이 아까 단위원 설명하다 말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단위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얘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얘를 먼저 봐야 이해가 될 거야. 그럼 여기 좌표들은 어떻게 돼? 좌표 여기 내가 단위원이라고 생각해볼게. 여기다 내가 이렇게 찍었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어.
요 길이 얼마냐? 얘가 얘야. 지금 이 상태야. 얘가 얼마야? R이죠. 요 좌표는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x1, y1이 들어가 있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x1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길이를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x1이라고 해보자. 여기 길이는 뭐라고 해볼까? 여기 길이를 y1이라고 해보자. 뭐 당연히 아니더라도. 그럼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여기가 세타입니다. 세타입니다. 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좀 물어본다는 거지. 얼마입니까? R분의 Y. 맞아?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좀 R분의 X1. 마지막 탄젠트 세타는 누굽니까? 좀 X1분의 Y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나요? 근데 봐봐라. X1분의 Y1이라는 게 X5분의 Y1이라는 건 항상 뭐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생각해봐도 되고, 어쨌든 이러한 형태를 계속 가지고 있는 친구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이런 데서 나올 거라는 거야. 이해되니? 봐봐라. 내가 이 좌표가 지금 어디로 갔어? 만약에 이 좌표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원점 대칭이네. 얘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넘겨봐. Y축 대칭 시켜봐. 어떻게 될까? 그대로 이렇게 가서 여기서 떨어진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겠지. 맞아? 여기가 얼마야? 여전히 세타이겠지. 얘 또 이렇게 뒤집어봐. 어떻게 됐어? 얘에서 또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얘를 원점 대칭해서 얘를 이렇게 얘가 여기가 세타겠지. 무슨 말이 이해되니? 그럼 봐봐라. 지금 얘네가 말하는 건 무슨 말이야? 얘네가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을 이렇게만 그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세타는 뭐예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이렇게 해놓은 요렇게 돼 있는 이만큼의 각도 여기조차도 여기를 세타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여기를 세타라고 해볼게. 괜찮니? 그러면 이 세타에서 뭐라고 돼 있어? 코사인 세타 알려야 돼.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세타를 기준으로 코사인 세타 13분의 5 13분의 5 그리고 뭐 해달래? 사인 세타 해달래. 사인 세타 13분의 12 얘네들을 어떻게 해달래? 빼달래. 그럼 뭐야? 1번 4번 1번 4번 조금만 생각해볼까? 뭐 해야 될까? 왜 4번인데? 어? 응? 사인 세타는 뭐야 얘들아? 응? 13분의? 자 얘들아 이게 니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5가 아니야. 어떻게 나와야 돼? 지금 다시 요 상태로 여기서 다시 요 책이랑 살짝 섞어볼까? 아니야 책이랑 섞어. 어쨌든 이게 요렇게 가야 되잖아. 뭔지 모르겠네. 잠깐 쉬고 와. 5분만 쉬고 와. 갔다 와서 하자. 오늘 수요일인데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지? 원장 선생님 교육해서 오늘 다 뇌가 빠져가지고 힘이 빠져서 그러고 있어. 뭐 했는데?
했어? 종교 수업 시간에? 안 했어? 아, 10분쯤? 네, 앞으로 전화 금지야. 볼까? 많이 쉬었다고 생각해. 많이 쉬었어. 자꾸 핸드폰 하고 있을 바에 이거 하나라도 합시다. 자, 아까 얘기한 게 뭐였냐면요. 우리 요거 이거 기억나셔야 돼. 이 x1이랑 y1은 어떤 거였냐? 이 점이 x1, y1이라서 그런 거 아니었어? 여기 찍혀 있는 점은 뭐야? 여기도 x2, y2일 거 아니냐고. 그치? 그러면 여기서도 진행할 때 우리가 구하려는 저기 나와 있는 뭐 구하려고 해놨는데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야.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찍혀 있잖아. 그치? 여기 점이 뭐냐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였단 말이야. 그럼 반지름 길이는 얼마냐? 니네 요거까지 마이너스 때릴 거야? 아니잖아. 그치? 그럼 봐봐라. 지금 우리가 하려는 코사인 세타, 얘가 세타라고 생각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뭐여야 되냐는 거야. 13분의 5야? 마이너스 5여야지. 요게 들어가야지.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여기서. 이해돼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세타는 요분의 얘죠. 어떻게 돼? 13분의 마이너스 12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달래? 해달래. 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 13분의 7로 나와야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할 텐데 말입니다. 수업을 안 들으시니. 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볼게요. 개념책으로 돌아와 볼게요. 개념책으로 돌아와 보시면, 자, 주어진 탄젠트 세타가 1이다라는 표현을 했다고요.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뭐분의 뭐야 돼요? x분의 y잖아요. 한장하네. 그치. x 좌표분의 y 좌표잖아요. 탄젠트가. 맞죠? 근데 지금 주어진 탄젠트 세타가 뭐라고 돼 있어? 1이라고 돼 있다라는 건 얘가 3, 4분면 각도고 여기 어딘가 찍혀 있는데 여기 좌표가 뭔지 몰라. x1, y1인데 그치? x1분의 y1이 뭐래? x1분의 y1이 뭐래? 1이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 할 거야? 여기 길이가 여기 원점을 잃으면 요 r이 얼마여야 돼? r이 루트 2여야 된다고. 맞아요? 정확하게는 따지려면 현재 얘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시잖아요. 얘가 a이면 너가 a고 너가 루트 2a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삼각 b를 할 거잖아요. b만 신경 써도 상관없다고.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실제 길이가 얼마인지 궁금한 건 아니라고. 우리가 진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세타는 여기가 세타죠. 요만큼이 세타죠. 맞아요? 여기서 수는 올려야 되니까. 얘가 세타인데 이 상태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인 세타는 어떻게 나와야 되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나와야 되며 탄젠트 세타는 얼마로 나와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너희들 다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뭐라고 나와야 돼? 사인 세타는 루트 2a분의 x1 맞니? 맞죠? 루트 2a분의 x1인데 여기 정확히는 x1인데요. x1하고 했을 때 x1이라고 할게요. 아 미안해 y1 네, 코사인은 어떻게 돼야 돼? 똑같이 루트 2a분의 x1이죠. 맞나요? 그럼 탄젠트 세타가 뭐예요? x1분의 y1이 얼마래요? 1이라는 얘기니까 양변에 x1 곱하면 y1은 x1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우리 뭐 할 거냐면 야 이거랑 이거랑 똑같대. 우리가 이거를 편의상 a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가 길이가 루트 2a가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찍어야 되겠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라고 찍어야겠지. a가 음수가 아닌 이상. 맞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이렇게 하면 어렵지. 이렇게 하는 순간 어렵죠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냥 좌표를 찍자. 그냥 편하게 1이래. 야 너분의 너가 1이래. 그럼 3,3 찍고 싶으면 3,3 찍어도 돼. 되는데 정확하게는 여기 3, 4분의 각도니까 정확히 뭐라고 찍는 게 맞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찍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찍든 책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찍어놨죠. 책에는 그렇게 찍어놨어요. 근데 왜 그렇게 찍어놓냐면 상관없기 때문이야. 왜냐면 봐봐. 내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 그럼 얘가 뭐가 되냐? 얘는 마이너스 3 루트 2 분의 뭐야? 마이너스 3이야. 결국에 약분되잖아.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야. 없다 얘들아 없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찍어도 돼 안 돼? 된다고. B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 사인 세타 뭐야? 루트 2분의 얘는 코사인 세타 뭐야? 루트 2분의 맞아요?
둘이 뭐하래? 둘이 뭐하래? 빼래. 그럼 뭐 해야 돼? 아니 왜 이렇게 나와? 마이너 얘가 하나 다르죠.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중에 하나가 다르죠. 뭐가 달라야 돼? 코사인 아 사인 코사인도 다르지.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냐고 지금 현재. 둘다 마이너스 아니에요? 누가 마이너스여야 돼? 뭐가 잘못돼서 여기서? 빨리 반지름 이 반지름은 마이너스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야. 이거 조심해. 알았지? 네. 내가 진짜 조심해야 돼 얘들아. 얘는 뭘로 나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야. 너도 뭘로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야. 어쨌든 빼면 0 아닌가요? 달라. 이해되지? 그 다음에 그래서 둘이 빼면 0이라는 얘기고 하나 더 보면 뒤에 다시 워크북 돌아와서 137번 빨리 볼게요. 계속 연습할 거예요. 137번 한번 볼까요? 요거 오늘 요거 하나라도 하는 게 오늘의 포인트야. 원점 5하고요. 얘들아 P가 어디에 찍혔대요? 내가 이제부터 쉽게 하는 법 알려줄게. 지금부터 정석을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쉽게 하는 거 알려줄게. 자, 이제 점 어디 있대? 몇 서분면 있어? 2서분면에 있는 거지? 2서분면에 있는데 마이너스 1,√3이니까 여기 어딘가 찍히겠지? 밑변의 길이보다 높이가 더 길게 찍히겠지? 그럼 얘는 요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요렇게 했을 때 몇 대 몇의 비를 갖고 있지? 1대 √3의 비를 갖고 있네? 그럼 너는 뭐지? 2라는 길이를 갖고 있겠네? 반대네? 쏘리? √3의 비를 갖고 있지? 너가 1의 비를 갖고 있지? 너는 2의 비율을 갖고 있지. 비율이야. 맞아? 그러면 세타, 주어진 세타는 뭐여야 돼? 여기가 세타겠지. 맞죠? 맞지?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래? 뭐 해달래? 이걸 세타라고 할 때 8 다시 안 보여. 8 루트 3 사인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해달래. 자 봐봐. 여기 잡도가 뭐야? 마이너스 1,√3. 그러면 사인 세타 어떻게 가야 돼? 뭐라고? 2분의 √3. 맞아? 2분의 √3. 안 고쳐도 돼? 아니? 오케이.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마이너스 1이지. 자, 헷갈리지 마. 좌표 집어넣는 거야. 좌표 집어넣는 거야. R은 뭐 할 거야? 길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R 뭐야?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봐. 얘는 뭐야? R분의 Y. 맞니? 얘는 뭐야? R분의 X. 너는 뭐야? X분의 Y인데 X랑 Y 다 뭐 하는 거야? 좌표 집어넣는 거야. 그냥 외워 이렇게. 안 돼. 이렇게라도 해. 이해되니? 얘가 됐지? 곱해. 그러면 뭐야? 4분의 마이너스 √3 곱하기 8√3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인가요? 이해가 되셨으면 해요.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선생님 그럼 140번은요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얘가 5만큼이 세타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필요 없어서 얘기하면 돼요.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삼각함수의 값과 부호 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제 여기를 또 이해를 해야 지금 내가 계속 얘기했던 여기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이해가 조금 되거든요. 자 고전이에요. 고전. 이거는 나 때도 그랬고 니네 선생님도 그랬을 거고 내 선생님도 그렇게 배웠어. 이것들의 부호는요 싸 안코라고 해요. 코 이렇게 하거든요. 뭐냐면요 부호예요. 부호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일사분면이 있으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친구들이 모두 다 양수가 나와요. 여기는 무슨 뜻일까요? 사인만 양수가 나와요. 너는 무슨 얘기일까요? 탄젠트만 양수가 나오고요.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얼싸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자 실제로 봐봐라. 여기 이 사분면이지. 이게 뭐만 양수일까? 사인만 양수. 사인만 양수. 코사인은 양수. 탄젠트는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이잖아. 당연히 뭐죠? 이해되시나요?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실 때 따져봐야 되는 거. 아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 이 3, 4분면에 있는 놈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만 양수야? 탄젠트만 양수야. 너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 음수로 나와야 돼. 이해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외워야 되는데 사실 저기 나와 있어. 표로 딱 한 번에 정리를 해놨어.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인데 R은 항상 양수고 X랑 Y에 대한 부호가 바뀔 건데 X가 양수면 R분의 X는 당연히 양수일 거고 X가 음수면 R분의 X는 당연히 음수일 거고 R분의 Y도 당연히 Y가 뭐냐에 따라서 양수 부호가 갈릴 거고 그러니까 주어진 사인 X라는 사인 세타는 X의 부호에 따라서 계속 양수, 음수 왔다 갔다 하겠지. 코사인도 마찬가지. 코사인은 뭐에 따라서? Y 값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겠지. X 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지. 미안해. 사인이 Y, 코사인이 X.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용해서 봐야 된다. 이런 것들 한번 봤고 넘어갈게. 값의 부호 물어봐요. 값의 부호. 자, 얘들아 봐봐. 148쪽 봐봐요.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148쪽까지만 할게요. 보시면 사인 코사인이 음수래.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곱한 게 음수래.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곱한 게 음수래. 봐봐라. 1사분면은 아니다. 그치? 왜? 여기 다 양수일 거니까. 둘이 곱했는데 음수란 얘기는 둘의 부호가 뭐란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럼 봐봐라. 2사분면은 가능성이 있니 없니? 가능성이 있죠. 사인은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일 거니까. 탄젠트는 어때? 아니지. 사인이랑 코사인이 다 음수지. 탄젠트는 양수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되지. 그럼 얘는 되지. 코사인만 양수고 사인은 양수니. 사인은 음수니까. 그럼 지금 주어진 사인 코사인 곱한 게 음수란 얘기는 2, 4, 4분면 중에 하나 있겠구나라는 거 캐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확인해보니 사인 탄젠트가 양수래. 사인 탄젠트가 양수이려면 요 둘 중에 하나 중에서 뭘 생각해야 돼? 이미 사인 코사인이 2사분면 아니면 4사분면 결정 났지? 근데 지금 말하는 게 뭐야? 사인 탄젠트가 양수라잖아. 이 아저씨가 제발 좀 대답 좀 해줘봐. 좀 멍 때리지 말고 내가 어려운 거 시키니 지금 이거는 내가 그렇다 진짜 이거 어렵니 지금? 지금 코사인만 양수라는데 둘이 곱해서 양수가 되었는데 얘들아 2사분면이겠니 4사분면이겠니 내가 어려운 거 물어봤다 그치? 4사분면밖에 안 된다고. 왜? 여기는 사인하고 탄젠트가 같은 부호일 거니까 둘이 곱해서 뭐가 돼? 양수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여기가 어때? 사인하고 탄젠트는 부호가 다르잖아요. 둘이 곱하면 음수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뭐 해야 돼요? 무조건 각 세타는 어디 있는 거예요? 4사분면 있습니다라고 그냥 때려볼 수 있다라고요. 어려운 거 안 시켰잖아요. 이런 거 얘들아 어려운 거는 대답 못해도 뭐라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런 건 할 수 있으면 하자. 제발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너는 짓거려라.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가만히 시간 때우다 집에 갈란다. 집에 가서 게임이나 할란다 하지 마시고 제발. 아니면 문제라도 뭐 잘 풀던가. 교재는 맨날 엉망이면서 뭐 하라고 하면 대답도 안 해. 듣지도 않아. 교재는 엉망이야. 채우긴 채워야 돼. 어떻게 해 나보고. 진도는 맨날 밀려. 어떻게 해 나보고 맨날. 야 오케이 하나만 더 하자. 149쪽까지만 한 번 더 하자. 탄젠트 이거 안 할게. 이거 하려면 여기 못 푸니까 여기 갈게. 그래서 넘어갑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141쪽
142번 한번 볼게요. 봐봐요. 똑같이 볼게요. 사인하고 탄젠트를 곱했더니 부호가 음수래요. 142번 보는 거예요. 사인 탄젠트 곱했더니 음수라는 건 사인하고 탄젠트가 부호가 다르다. 사인 탄젠트가 달라. 사인하고 탄젠트가 달라. 근데 봐봐.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는 어때? 코사인하고 탄젠트도 달라. 그럼 만약에 탄젠트가 음수라면 사인하고 코사인은 어때야 돼? 양수란 얘기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냐 없냐? 여기에 없지. 두 개만 양수인 건 이 세상에 없다. 네? 근데 뭐는 있어? 얘가 양수가 돼버리고 얘가 음수인 건 있더라. 탄젠트만 양수야. 어디? 3, 4. 이해될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오케이? 오케이. 자, 1번. 여기 143번까지도 보자. 할 수 있어 보자. 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래요. 이건 3학년 2학기 때부터 하던 거죠? 3학년 2학기 때 나오잖아요. 네? 143쪽이야. 143쪽이야. 143쪽 보시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 3학년 2학기 때 진짜 뭐 배운 거죠? 아닌가? 안 나오나? 얘들아, 탄젠트가 뭐야? 탄젠트 세타가 뭐였어? x분의 y였지. 사인 세타는 뭐였어? r분의 y였지. 코사인 세타는 뭐였어? r분의 x였지. 그러면 너보다 너 해봐. 이거 해봐 이거. 이렇게 해봐. 어떻게 되니? x분의 y 나오죠? 간단하게. 이해 되실까요? 그러면 코사인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자 사인 저거 이거 있잖아요. 얘들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거. 이런 거는 사인 제곱이야. 코사인 제곱이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 코사인 제곱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 그렇지? 그냥 세타 앞에다가 코사인 셋 제곱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앞으로 저렇게 돼 있는 것들 다 그냥 제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 그냥 하면 마무리 되겠다. 자, 얘는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을 더하라는 얘긴데 둘이 왜 더해? 사인 제곱이 뭐야 얘들아? 아까 사인 해놨잖아. 사인 제곱 사인은 r분의 y죠. 맞아요? r분의 y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코사인은 뭐야? r분의 x 아닙니까? 둘이 제곱을 하네요. 제곱을 더하래요. 무슨 얘기냐면 r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거든요. 이해되나요? 얘는요 항상 어떤 형태가 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뭔지 보면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예요? r제곱이죠. 왜 r제곱이에요? 우리 피타슨 하기로 했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다 배웠죠. 너가 r제곱이니까 r은 뭐예요? 1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그냥 요런 상황 때문에 저런 게 나왔고 그래서 하나 풀 수 있으면 150번 빨리 하나 풀어보자. 150번 말고 여기 있는 걸 풀어보자. 자, 뭐 할 거냐면 이런 거 쓸 거야. 우리 지금 이 두 가지를 쓸 거거든? 근데 뭐 할 거냐 지금 1번 유제 쪽에 있는 1번을 한번 볼게. 사인 세제곱이 있어. 사인 세제곱 세타분의 뭐냐면 코사인 빼기 코사인 제곱이죠. 쟤는 뭐 할 거냐 코사인을 한번 묶어. 코사인을 한번 묶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를 한번 묶어버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죠. 맞죠? 됐나요? 맞죠? 근데 봐봐 1이 뭐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그러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에다 코사인 제곱 뺐으니까 얘는 뭐야? 사인 제곱.
지금 너는 뭐 어떻게 정리돼? 아 너는 사인 제곱 곱하기 코사인 분의 뭐예요? 사인 세제곱 2군요. 빵빵. 넌 뭐군요? 탄젠트군요. 미안. 헷갈릴 수 있지? 코사인 분의 사인이군요. 너는 뭐라고 했어요? 탄젠트. 이해되실까요? 너가 탄젠트 세타군요. 이런 것도 알 수 있다. 이해될까? 그럼 저기 나와 있는 거.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 합시다. 딱 얘까지. 153쪽까지, 153번까지만, 워크북 153번까지. 144페이지까지. 144페이지까지 하시고, 4인데, 쟤는, 그래, 4까지 해도 되겠다. 144까지 한번 해봐.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워크북, 개념센, 제가 체크하라고 한 게 몇 문제죠? 여기 56-1번 이후로 안 했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뭐 할 거냐면요. 146쪽 한번 펴보세요. 146쪽 피셔서 58-1 하나만 할게요. 그 다음에 59-1 하나. 그 다음에 150쪽에 60-1에서 1번 제가 했으니까 2번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했습니다.